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제 실화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였고 졸업 후 바로 결혼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둘을 낳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도 하며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강경변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약물 치료로 버텨보려 했지만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없이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공여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그런 위험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냐며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리며 수술을 결정했죠. 간이식 수술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저는 간의 70%를 남편에게 기증했고 회복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남편은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갔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부인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수술 후 1년 정도는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라며 저를 보듬어 주었고 아이들도 엄마가 아빠를 살렸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완전히 다르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휴대폰을 예전보다 훨씬 신경 써서 관리하더라고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해진 남편이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특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면 자리를 피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점점 더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 혼자 좀 있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영수증이었는데 그날 남편은 혼자 회사 회식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불륜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 오해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때로는 몰래 뒤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남편이 회사 후배라고 소개한 적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태연하게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니 그 여자와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언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까, 심지어 빨리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당신을 살린 건 나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해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목숨을 걸고 간을 기증해서 살린 남편을 다른 여자가 자기가 살렸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배은망덕한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일주일 후에 있을 시아버지의 기일 제사에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한 거죠. 우리 시댁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에요. 매년 시아버지 기일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만큼은 그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꺼내면 안 되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사 당일까지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남편에게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칭찬하실 정도로요.
제사 당일 오후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가족들, 고모님들까지 총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 저를 보며 고생 많이 했어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다들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생이 많다. 남편 간이식까지 해주고 라며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제가 목숨 걸고 간을 기증해서 살린 저희 남편이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김모 씨라는 분과 사귀고 계시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호텔도 자주 가시고 이혼해서 재혼하자는 얘기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사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어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달콤한 대화들이 많아요. 당신을 살린 건 나야라고 그 여자가 우리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도 있고요. 시어머니께서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버님께서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는 계속해서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간의 70%를 기증해서 살린 남편을 다른 여자가 자기가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지 않나요? 남편이 급하게 일어나더니 잠깐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이 못된 놈이. 며느리가 목숨 걸고 너를 살렸는데 이게 뭐냐. 큰아버님도 제사상에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하나며 분노하셨고 고모님들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혀를 찼어요. 남편은 계속 변명을 시도했어요. 오해야, 정말 오해라니까. 그냥 친한 후배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었어요.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내용, 심지어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키웠나라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큰아버님은 당장 이혼해라. 며느리한테 위자료를 제대로 주고라고 소리치셨어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작은 아버님의 반응이었어요. 간을 받은 몸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남편을 향해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사과는 그 여자한테 하세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고 내일부터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으며 며느리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새 삶을 계획했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후 상황은 완전히 제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 편이 되었고 남편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부터 시댁에서 쫓겨났고 저희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책 이혼이 성립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서 주셨기 때문에 더욱 순조로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제사상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집에서 단 둘이 있을 때 따져 물었다면 남편이 끝까지 발뺌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니까 남편도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피해자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만약 이혼 사실만 알려졌다면 며느리가 참지 못해서 이혼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서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도 계속 저를 챙겨주세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 목숨 구해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당해야 하나며 정말 미안해하시고 이혼 후에도 친딸처럼 대해주고 계세요. 남편은 그 후 결국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시댁에서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입지가 어려워졌거든요. 특히 아내가 간이식까지 해줬는데 불륜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차가워졌다고 해요.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간이식 수술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정기검진을 받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가끔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되지 왜 굳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공개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목숨을 걸고 살린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그의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의 통쾌함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15명의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와요. 제사상에서 웃으며 폭탄 선언을 했던 제 모습이 정말 시원시원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감하게 진실을 공개한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